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CES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면서 이목이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의 빅픽처를 그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삼성은 본격적인 CES 행사에 앞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라는 미래 연결 방식을 소개하면서 업계 최강자답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삼성이 제시한 비전은 현재 시장에 출시된 140억 개의 기기를 연결해 우리 일상에 혁신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를 활용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모든 스마트홈 기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개 가전 브랜드 연합체 중에서도 스마트폰과 가전을 모두 갖춘 기업은 삼성이 유일한데, 때문에 이번 CES에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공개는 최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삼성의 부스엔 전 세계 언론인과 거래처 등 무려 1,300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각국에서 온 취재진 중에서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섰을 정도로 취재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3년 만에 열린 CES에서 삼성 이외에도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또 한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중국 간판 IT 기업들은 이번 CES에 불참하는 등 그나마 참가한 중국 기업들도 한국 짝퉁 제품을 내놓으며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사전 행사에서 삼성이 공개한 것 말고도 각종 신무기들을 꺼내며 세계를 놀라게 한 곳인데요. 그 와중엔 어느 한 스타트업도 있어 한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는데, CES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CES 2023에선 폴더블 이후 정체돼 있던 디스플레이 폼팩터 산업의 혁신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접으면서 늘릴 수도 있는 플렉스 슬라이더블이 그 주인공으로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첫 공개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 혁신을 제시한 곳이 다름 아닌 삼성으로, 실제로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과 슬라이더블을 합친 폼팩터, 즉 폴더블과 롤러블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제품 명칭은 플렉스 하이브리드 OLED로 왼쪽 화면을 펼치면 10.5인치, 오른쪽 화면까지 밀면 12.4인치가 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삼성 갤럭시 폴드 4 제품의 경우 펼치면 7.6인치인데 이보다 더 훨씬 큰 화면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2018년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했었는데, 불과 5년 만에 새로운 폼팩터를 공개하면서 기술 초격차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화면을 양쪽으로 밀어 확장시키는 플렉스 슬라이더블 듀엣도 공개했는데, 이 제품은 최대 17.3인치까지 커집니다. 이번에 삼성은 5년 만에 꺼낸 신무기로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본격적으로 폼팩터 혁명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에선 삼성과 LG가 신기술 TV를 선보였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 가전업계 관계자 수천 명이 몰려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CES를 하루 앞두고 열린 삼성과 LG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전 좌석이 매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일반 관람객 행사가 아닌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심지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입장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 CES에서 2023년형 TV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는데, 스마트싱스를 통한 강화된 연결성이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2023년형 네오 QLED TV는 한 단계 발전된 AI 업스케일링과 뉴럴 퀀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초미세 라이트 컨트롤 등 새로운 기능을 지원해 화면의 생동감과 입체감을 높였습니다.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SDR 콘텐츠를 장면별로 분석하고 실시간 HDR 효과를 적용하는 한편, 별도의 동글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IoT 기기를 직접 TV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반 가정에서 영화관처럼 몰입감 있는 시네마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 더 프리미엄 AK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공개한 신제품들의 기능이 하나씩 소개되자 이를 지켜본 전세계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일제히 탄성을 자아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삼성뿐만 아니라 LG 역시 행사에 1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루는 등 가전 명가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LG의 CES 부스는 OLED TV 10주년에 뚝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 전시장 입구엔 OLED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붙여 만든 초대형 조형물 OLED 지평선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OLED 지평선은 압도적인 사이즈 때문에 한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이를 직접 본 업계 관계자들은
몇 초간 입을 벌리고 바라볼 정도로 몰입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LG는 올해 올레드 TV 출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사이즈의 신제품, 올레드 TV 신제품을 대거 전시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가운데 LG전자가 주력으로 내세운 제품은 CES에서 처음 공개된 시그니처 올레드 M TV로 이 제품은 무선 솔루션, 제로 커넥트 박스를 탑재해 전원을 제외하고 모든 선들이 필요 없습니다. 또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올레드 T TV에서도 LG의 혁신을 엿볼 수 있었는데 유리처럼 투명한 스크린에서 선명한 화질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의 삼성과 LG를 잡겠다고 포부를 늘어놓던 중국의 IT 기업들은 CS 현장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미중 갈등 심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샤오미 등 중국의 간판 기업들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보여줄 신기술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중국 참가 업체는 약 480곳으로 한국 참가 기업 숫자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 중국 기업이 전체 CS 참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세계 TV 시장 3, 4위를 차지하는 TCL과 하이센스는 대규모 전시로 이목을 끌려고 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제품과 비슷한 짝퉁 제품을 전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CL의 폴더블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외관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 했습니다. 또 하이센스는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을 모방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가전 부분에서는 LG전자 스타일러의 디자인을 베낀 의료관리기기가 버젓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베끼는 것 이외에는 보여줄 신기술이 없는 중국 기업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CS 행사인 삼성과 LG 말고도 SK그룹, HD현대, 롯데도 참가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CS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은 모두 598개 회사로 작년보다 20%가량 늘었는데 전체 참가 기업 5곳 중 한 곳이 한국 회사였습니다. 미국 기업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이 참가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독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SK그룹에선 최태원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CES에 참석했으며 HD현대는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내세우며 선박의 자율운항, 로보틱스를 도입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롯데그룹에선 롯데정보통신과 롯데헬스케어가 참여해 전기차 충전 사업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CES 행사의 전시 규모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보면 명실상부 한국 기업이 주도한 기술 혁신 무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CES 행사엔 대기업들 말고도 신박한 대박 물건을 가지고 나와 단숨에 슈퍼스타가 된 한국 청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129만원짜리 고양이 화장실로 유명한 고양이용 자동 화장실 라비봇을 만든 노태구 펄송 대표입니다. 한때 로봇 공학자를 꿈꿨던 노태구 대표는 강아지와 달리 아파도 티를 내지 않는 고양이 습성 때문에 질병을 인지하지 못해 반려묘를 떠나보내는 이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양이용 화장실을 만들어 고양이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를테면 갑작스러운 배변 횟수 증가를 발견해 방광염을 찾아내거나 고양이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체중을 측정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식입니다. 이런 스마트한 기능 덕분에 라비봇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2019, 2021, 2022년 등 세 차례나 CES에 초청받아 단번에 CES에서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됐는데요. 미국 테크저널도 CES에서 라비봇을 본 뒤 전세계 집사들의 슈퍼스타라고 극찬하며 성장 가능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인 닷, 헬스리안, PNC 솔루션, 이모티브, 크리모 등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미국의 디지털 시장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CES가 3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면서 전세계 유수 기업들이 그야말로 신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 무척 자랑스러운데요. 이처럼 삼성, LG 등 대기업을 포함해 스타트업까지 한국 기업들은 CES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신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기술 주도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글로벌 위상을 제대로 알린 것 같습니다. CES를 찾은 모든 한국 기업들이 모두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